제목은 드리머고, 드리머에 있는 이제 모든 내용들을 말로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드리머가 내용들을 한번 다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일단 이게 3단계로 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셋을 일단 모으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의 다이나믹스를 학습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다이나믹스라고 하면은 다음 상태랑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한 보상을 예측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이나믹스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이제 현재 상태랑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다음 상태가 뭐가 될지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 원래 옵저베이션과 일치하는 게 환경의 다이나믹스입니다. 이렇게 다이나믹스를 학습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배운 다이나믹스 위에서 강화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테이트 트랜지션과 리워드만 학습을 하는데 다이나믹스에서는 밸류라는 것과 액션이라는 거를 같이 배워요. 그래서 어, 액션을 배운다는 말은 뭐냐면 이 환경의 다이나믹스 위에서 여기서 액션을 고를 때는 이거를 뭐 아무렇게나 선택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액션을 최적화를 시켜서 이 어, 환경 위에서 가상의 다이나믹스 위에서 최적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최적의 값을 이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예측하는 거는 다이나믹스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실제 환경에서 에이전트를 뭘 배우나인데 실제 환경에서 아무것도 안 배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어, 데이터셋 오브 익스피리언스가 있으면 다이나믹스를 학습을 하지만 이제 강화학습은 이 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환경과 인터랙션은 전혀 없습니다. 강화학습 내에서. 그리고 오프라인 RL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프라인 RL은 비슷하죠. 데이터를 모아서 모은 데이터로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 근데 그거랑 이제 이 월드 모델이랑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오프라인 RL에서는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그냥 그 이미지 스페이스를 다이렉트하게 주고 학습을 하는 거고, 이제 이 월드 모델은 더 이미지를 레이텐트 스페이스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축약된 공간에서 그 트랜지션을 바탕으로 정보를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아래는 단순히 이미지를 컴프레션해서 뭐 이제 강화학습용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그 이미지가 축약되는 게 이미지네이션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RL이면은 그냥 이 인코더만 인코더를 잘 해서 이 리워드는 예측 안 하고 이제 밸류를 바로 잘 예측을 하고 강화학습 컨트롤을 잘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트랜지션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의 다이나믹스가 추가적인 정보로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토대로 데이터가 더 적게 소모 들어가고 그리고 연산도 더 적게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능이 더 좋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을 학습하니까 성능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단 뭔가 가정은 이런 다이나믹스가 이렇게 학습이 되는 환경만 그러니까 되는 환경과 안 되는 환경이 있으면 되는 환경에만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드리머에서 만약 옵저베이션 이제 실제 컨트롤 할 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보통 RL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옵저베이션 들어오면은 액션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옵저베이션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그걸 기반으로 다시 액션을 하고 대신에 이제 이 히스토리 정보가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액션을 결정을 한다. 그래서 기존의 RNN 기반의 강화학습과 사실 컨트롤 할 때는 똑같아요. 근데 유일한 차이는 이제 뭐야 이거. 내가 이런 걸 했어. 유일한 차이는 여기에서 이, 이 그림이 없는데. 뒤에 있네요, 그림이.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사용한 수식들을 보면은 먼저 리프레젠테이션 모델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ST랑 OT가 있는데 OT는 여기 이미지 OT예요. 그리고 이제 ST는 이 이미지가 인코딩된 상태가 ST 초록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 색깔을 인코딩 된 거 이거 ST가 그거고.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 여기 제가 진한 초록 색깔로 표현한 이 트랜지션은 뭐냐면 어, 현재 이 레이턴트 ST-1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액션을 했을 때 다음 트랜지션이 뭐가 되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강화학습의 스트림은 요 라인이고, 이제 얘는 정보를 이렇게 더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안 주고 그냥 롤아웃을 이렇게 여기서 하면은 그게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미지네이션입니다. 제가 뭔가 이런 멋있는 이 이미지 변환을 안 했거든요. 그냥 디자인 눌러서 했는데 알아서 해주네요. 신기하네. 네. 그래서 그렇고 어 그래서 이제 옵저베이션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은 그 아, 제 칭찬이 많네요. 제가 PPT를 준비하는 게 별로 되지 않는데 항상 논문 그냥 날 것으로 가져와서 발표하거나 내가 정리해 놓은 거 가져와서 했는데 PPT가 인기가 많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옵저베이션이 들어오면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이는 여기서 이렇게 스트림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리워드랑 액션이 이렇게 온다. 뭐 그렇게 보면 되고 저희가 저번 주에 월드 모델을 배웠잖아요. 월드 모델. 그래서 월드 모델과 좀 비슷한 점을 생각을 하면 월드 모델은 그냥 이 이미지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고 이 레이턴트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턴트만 가지고 그냥 하면은 기존의 월드 모델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인코딩해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강화학습을 진행을 하는 월드 모델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좀 더 다르게 이거죠. Run Behavior in Imagination. 그래서 옵저베이션 하나가 들어오면 이 레이턴트가 결정이 날 텐데 여기서 최적의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밸류를 최대화하도록 이 행동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트랜지션 모델로 이렇게 롤아웃을 여기서 굴려서 아래는 그냥 몽땅 하듯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징은 그냥 옵저베이션 이거 하나를 줬을 뿐인데 여기서 인코딩 돼서 행동이 결정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트랜지션 모델 여기서 트랜지션 이 모델이 다음 스테이트를 결정을 하고 이 트랜지션 모델이 다시 다음 스테이트를 결정을 하면서 롤아웃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액션 모델과 밸류 모델 두 개를 학습하는 게 목적이고 리워드는 이제 앞에서 학습이 돼요. 그래서 모델 컴포넌트들을 보면 먼저 리프레젠테이션은 옵저베이션을 인코딩하는 목적, 그리고 트랜지션은 여기서 이제 다음 ST를 찾는 게 목적, 리워드는 여기 ST에서 R을 찾는 게 목적, 액션은 이 액션을 뽑아내는 게 목적, 밸류는 이 V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목적.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총 세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세타예요. 그래서 세타는 어디냐면 여기 세타 세 개가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파이랑 그 다음에 프사이가 있는데 그래서 세타는 다이나믹스 모델을 위한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파이는 이제 컨트롤러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액터. 그리고 이제 밸류는 저 ST를 기반으로 이게 이제 얼마나 좋은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run behavior part에서는 이 액션과 밸류 두 개를 최적화함으로써 요 롤아웃 상태에서 에이전트를 학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롤아웃을 얼마나 길게 하면 좋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X축이 뭐냐면은 이미지네이션 허리즌이라 그래서 롤아웃을 한 길이고요. 그러니까 이 40은 옵저베이션을 하나를 넣고 이제 40 스텝만큼 그 트랜지션을 그냥 이매지네이션 때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드리머가 이 초록 색깔인데 이 쿼드러플 워크 이런 거 보면은 10개 정도 하면은 그냥 한두 개 정도 했을 때보다 성능이 좋고 근데 전반적으로 한 10개 정도 넘어가서부터는 퍼포먼스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매진은 길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모델은 지금 드리머는. 네. 그래서 이매진을 10스텝이란 말은 이제 이 5원 다음에 이 레이텐트 스페이스만 가지고 트랜지션 했을 때 10번까지는 잘하고 40번 넘게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성능의 향상이 없다. 근데 이제 이 노 밸류가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플라넷이 이제 드리머 비슷한 건데 이제 플라넷은 저 월드 모델 가지고 플래닝을 하는 뭐 그런 거래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카트폴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오르죠. 롤아웃을 하면 한 만큼 오르고 얘도 오르다가 말고 이렇게 되는데 대신에 드리머의 장점은 이게 그냥 짧아도 바로 그냥 높아지죠. 그러니까 한두 개만 돼도 성능 향상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드리머를 정리를 하면은 총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다이나믹스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저베이션 주고, 리워드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제 옵저베이션을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는 식으로 이 초록 색깔을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 초록 색깔. 그러니까 저희, 여기서의 목적은 이 초록 색깔을 아주 잘 학습을 시키는 거, 그리고 리워드를 잘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예리님이 뒤에 질문을 주셨었는데, 얘가 뭐, 어떻게 되면은 더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이냐, 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다시 봐볼 거긴 하고요. 여기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데, 그러면 이 리컨스트럭션이 과연 정말 필요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리워드를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리워드를 예측을 해서 이 옵저베이션이 인코딩이 되면 그냥 뭐 그거 기반으로 얘가 적절히 잘 매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여기서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리컨스트럭션은 그냥 바틀렉 기반으로 이 초록 색깔을 컴팩트하게 잘 예쁘게 만드는 거고 근데 이 리컨스트럭션이 없이 리워드만 가지고 하면은 그냥 리워드를 잘 예측하기 위한 표현 공간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저런 이 초록 색깔을 어떻게 잘 하는가를 뒤에서 이제 좀 더 볼 거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이제 비헤이비어를 여기서 이렇게 배우는 거. 그래서 여기서의 목적은 밸류랑 액션을 최적화하는 거. 리워드는 고정. 그리고 이제 환경에서 인터랙션 할 때는 그냥 이 이매지네이션 한 거는 다 제쳐놓고 이제 그냥 이 옵저베이션을 넣고 이렇게 RLN처럼 이렇게 한다. 자, 이걸 만들고 나서 이거 좀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거 예쁘게 만들었는데. 일단 수렴할 때까지 해보자. 학습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머를 C번 이제 포문으로 학습을 하고 학습된 드리머로 데이터를 더 추가를 해서 어 다시 이제 드리머 학습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두 개의 큰 브랜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리머에서 학습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처음에 말한 다이나믹스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다이나믹스를 학습하는 부분 두 번째는 당연히 오른쪽에 비헤이비어를 학습하는 부분. 그래서 다이나믹스는 간단해요. 여기 이 지구는 스테이트고요. 이 도는 리워드예요. 그래서 지구랑 돈을 최적화하는 거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ST를 해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잘 해라. 이게 이제 다이나믹스를 학습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헤이비얼 러닝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제가 이 왼쪽 걸로 설명을 하자면 어 스테이트랑 액션을 그러니까 여기서 롤아웃을 하면서 저희는 리더라 좀 거의 뭐 처음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
옵저베이션이나 액션이 있으면 이 초록 색깔 공을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트레젝토리를 샘플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스테이트마다 샘플링된 초록 색깔 공마다 리워드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밸류도 예측을 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예측을 했으니까 예측된 걸로 강화학습을 한다. 그래서 밸류를 최대화하는 강화학습으로 액터를 초록 색깔 게임기 액터를 최적화하고 그리고 이제 밸류를 더 나은 밸류로 업데이트한다. 그래서 얘는 상상하기로 초록 색깔 공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에 대해서 먼저 리워드를 예측을 하고요. R. 그게 어디냐면 여기서 이겁니다. 이거. R. 그리고 밸류도 예측을 하고요. 밸류를, 밸류도 예측을 하고 V. 그게 이거고.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그러니까 밸류랑 리워드가 있으니까 밸류를 더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밸류랑 리워드가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강화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부분.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매지네이션으로 롤아웃을 미리 다 해놓고 다 예측해서 강화학습을 짜잔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추가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실제 환경과 인터랙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OT 스텝일 때 ST를 뽑고 이제 액션을 진행을 하고 OT 플러스 1을 이렇게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으면 데이터셋이 다시 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 추가된 업데이트는 저희가 이제 이 액션 모델은 이미지네이션에서 학습이 잘 된 액션 모델이에요. 그래서 상상으로 이미진을 해서 액터를 최적화를 시켰고 머릿속에서 최적화된 액터로 실제랑 환경에서 돌려보면서 데이터를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먼저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어떤 걸 보면 여기 스텝인데요. 그러니까 드리머의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월드 모델을 학습하는 가장 큰 장점은 샘플 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5밀리언, 500만 개, 얘는 100만, 1000만, 1억 개, 얘도 1억 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온 폴리시죠. 그래서 드리머가 이제 이 적은 타임에 억소리가 나죠. 억이 있으니까 당연히 억소리가 나죠. 그래서 드리머가 이제 주장하기로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더 적은 샘플로 이 동일한 스코어에 도달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플라넷의 경우 동일한 샘플 수인데, 플라넷보다 성능이 좋다. 그러니까 얘는 샘플 에피션트 하면서 성능도 우수하다. 뭐 그런 말입니다. 어, 이게 뭐더라? 음, 네. 퍼포먼스예요. 드리머, 노밸류, 플라넷, D4PG, A3C. 그래서 어, 눈으로 봤을 때도 펜덜럼 이런 거나 쿼드 워크 이런 거 보면은 성능이 우수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점점점은 강화학습에서는 최종 스코어를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시를 한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뭐냐면 리컨스트럭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뭐냐면 이 초록 색깔을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다시 복원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복원하는 게, 이 초록 색깔 공간을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복원이 가능하고, 두 번째, 얘가 컴팩트 해야 되고, 그래야 효율적으로 표현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에 뭔가 노이즈가 엄청 많은데 노이즈까지 리컨스트럭션 하면은 그러니까 이 초록 색깔 공이 노이즈까지 가지고 있는 거라 얘가 필요한 표현만 잘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이 좁은 공간을 멋진 말로 바틀렉이라고 하고 바틀렉, 바틀렉. 그래서 그 바틀렉을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이 논문은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같으면은 그런 거 디스커션 안 하고 그냥 run behavior in imagination은 우리의 기여다 하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이 근본 있는 논문은 거기서 더 나갔어요. 그래서 먼저 리컨스트럭션을 생각을 해볼게요. 리컨스트럭션은 뭐냐면 이 ST가 이 초록 색깔 공이고요. OT가 이 옵저베이션이에요. 그래서 ST로부터 OT에 대한 확률을 최대화하자. 리컨스트럭션. 그리고 리워드는 현재 ST로부터 이 상태에 대한 리워드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자. 그래서 리워드. 그리고 이 KL 레귤라리제이션은 뭐냐면 이거는 뒤에서 이야기할게요. 근데 KL 그냥 페널티다. 그래서 페널티, 리워드 보상,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목적은 이미지를 잘 복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게 있냐면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있어요. 그 컨트라스티브가 뭐냐면 이 O 원래는 리컨스트럭션이 이 JO를 치잖아요. JO. 근데 JO 대신에 JS가 들어갑니다. 그런 건 똑같고요. 그래서 JS는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OT 기분 OT ST 마이너스 좀 복잡한 식이 써 있어요. 그래서 OT로부터 이 ST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거는 리컨스트럭션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네 다르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러니까 ST로부터 여기가 리컨스트럭션은 OT를 최대화하는 거고 저희는 이 OT로부터 어떤 ST를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O 프라임으로부터 ST를 만들 때는 페널티를 주라는 거예요. 어,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이 ST가 OT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다른 애들이 이 ST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있고 다른 옵저베이션이 왔을 때는 이 정보를 다시 생성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샘플 OT에 대해서만 이 ST가 잘 형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시를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어요. 근데 만일 1이 이제 이게 OT예요. 1, 2, 3이. 이게 여기 ST가 있고 1이 A를 복원해요. 2가 B를 복원해요. 3이 C를 복원해요. 이렇게. 근데 만일 다른 2가 여기서 이제 O''이 다른 이게 O''이고 O''이 만일 이 A에 대한 확률이 높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얘에 대한 확률은 높이고 얘에 대한 확률은 낮추고 그래서 1은 A를 만들 수 있지만 2는 A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2가 만일 A를 만들려고 하면 그 확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라스티브인데 자, 여기 이렇게 선이 있고 컨트라스티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여기 두 개의 이렇게 샘플이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만약 이제 QST를 제가 Y축에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근데 그게 만일 이렇게 생겼어요. QST가 이 Y축이. 그럼 얘는 첫 번째 파트는 이거를 최대화하는 거고 두 번째 파트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를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QST를 얘는 여기는 올리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낮춰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옵저베이션으로부터 이 ST가 나올 확률이 저희가 원하는 옵저베이션에 대해서는 높아지고 원하지 않는 다른 랜덤한 옵저베이션에 대해서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컨트라스티브한 방식으로 이 바틀렉을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네,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설명해드릴 내용이 똑같은 말 반복이라 이해되시나요? 다들 똑똑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O 프라임 다음 스텝이 O.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메이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O 프라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 O 프라임이 엄청 많은데 다른 애들에 대해서 마지널한 확률을 더한 거죠. 이건 오른쪽은. 그러니까 OT는 샘플 하나고 이거는 나머지 전체예요. 그러니까 샘플 하나에 대해서는 올리고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는 낮추고 여기 엄청 많은데 그거 다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투표하겠습니다. 리컨스트럭션이 좋을까요? 컨트라스트가 좋을까요? 자 타이핑을 해주세요. 1번 리컨스트럭션, 2번 컨트라스티브. 컨트라스티브 한 표 나왔고요. 2번 컨트라스티브가 맞네요. 좋습니다. 네. 콤, 콤프로스트요. 들파님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신성한 공부 시간이라. 그러면 먼저 결과를 볼게요. 자, 파란 색깔이 리컨스트럭션이고 초록 색깔이 컨트라스티브예요. 그래서 어, 리컨스트럭션이 그냥 좋네요. 네. 결, 결론은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리컨스트럭션이 웬만한 환경에서는 다 좋다. 유일하게 핑거스핀에서는 컨트라스티브가 성능이 더 높았어요. 네. 그래서 케바케지만 리컨스트럭션 하자. 왜냐면 이거는 비주얼 태스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주얼. 이미지 기반. 근데 다른 거에 대해서도 이게 똑같이 될지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 끝이네. 그리고 KL 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어려운 게 하나 더 남았네요. KL 텀. 뭐냐면 이 먼저 이 JD가 여기서도 나왔고 앞에 여기서도 JD가 있거든요. JD. JD를 먼저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저희는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라 얘는 이제 미니마이즈가 되거든요.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면. 그래서 KL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KL 식을 보면 ST-1, AT-1, ST-1, AT-1은 똑같으니까 그냥 버려볼게요. 그럼 뭐가 남냐면 OT라는 애가 왼쪽에는 있고 오른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는 이제 어떤 정보랑 옵저베이션이 주어졌을 때의 ST, 그리고 오른쪽은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의 ST예요. 그리고 두 개의 KL을 미니마이즈 한다는 건 두 개를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은 뭐냐면 OT를 줬을 때의 상태랑 OT를 주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동일하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그 드리머의 레이턴트 공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옵저베이션을 인코딩한 레이턴트들이 있고 여기서 이게 이렇게 옵저베이션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액션도 주고 액션은 안 그릴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강화학습은 사실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여기 위에서 그러니까 이 초록 색깔 선 위에서 강화학습이 진행이 된다. 그게 드리머의 특징이다. 여기 옵저베이션이 이제 끝나도 얘는 무한히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스트림하고 아래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할 때 다시 옵저베이션을 주면은
그러면은 충돌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냥 레이턴트를 롤아웃 할 때랑 레이턴트를 롤아웃 하다가 갑자기 이 옵저베이션을 여기다가 인젝션 이렇게 딱 시키면 충돌이 날 거예요. 얘는 왜냐면 0이 아니고 아무런 정보가 아닌 게 아니니까 얘를 넣으면은 얘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저희의 이 어떤 구상은 뭐냐면 이 초록 색깔 라인이 굉장히 잘 학습이 돼 있어서 이 옵저베이션이 필요 없어. 그래서 이 레이턴트만 돌려도 돼예요. 그래서 얘를 줬을 때랑 안 줬을 때 저희는 이 차이가 없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수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제 저 초록 색깔 친구를 보면은 st-1에서 st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여기를 예측을 하는 놈은 그게 이거예요. st given st-1 물론 액션도 있고요. at-1 걔는 여기서 옵저베이션을 줘서 얘를 실제적으로 예측한 거랑 동일하게 만들자. 그래서 그 옵저베이션 같이 준 게 tst given st-1 at-1 ot-1 아니 ot 그러면은 왼쪽은 정보를 OT를 추가적으로 주고 얘는 안 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뭐냐면 프라이어예요. 얘는 포스테리어고. 왜 포스테리어냐면 보통 포스테리어는 이제 옵저베이션을 줬을 때 그 관측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저희 어떤 빌리프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빌리프의 이 초록색 스테이트에서 옵저베이션을 주면 얘를 정확하게 사실은 예측할 수 있어요. 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냐면 저희의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리컨스트럭션을 기반으로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포스테리어가 사실은 실제고 저희는 이 프라이어가 이제 옵저베이션이 없어도 잘 하도록 만드는 게 KL 텀입니다. 그래서 이 토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치로만 했고요. 그래서 옵저베이션 임베딩이 오면은 prior state는 previous action과 previous state만 줘서 트랜지션 모델을 돌린 애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x cat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posterior state를 하는데 인풋을 들어가는 게 prior state에 대한 정보랑 observation이에요. 그래서 observation을 추가로 이거를 다시 찾으면 그게 이제 posterior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KL 텀 로스를 계산하면 된다. 끝. QA가 있네요.